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장의 새로운 투자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법 개정안 관련한 이슈를 가져와 줬는데요. 먼저 한마디부터 볼게요. 네. 거버넌스 포럼 대권 주자에게 상법 개정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촉구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줬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재입법화돼야 한다라는 이슈 저희가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요즘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거버넌스 포럼에서 했던 얘기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말했던 내용과 겹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커버리 제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즉 이사가 배임 행위를 했을 때에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이사의 배임 행위 내용을 강제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일반 주주가 유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도입되면 우리 그 개인 주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의 이익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이익과 주주 총익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포괄적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 개인 주주를 위한 엄청난 그 앞으로 행동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를 금지하자. 우리나라 지금 S그룹이라고 굴지의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자사주를 20%를 샀는데 소각을 안 합니다. 경영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상법 개정안에 넣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군다나 우리 개인 주주들이 지금 1,4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자녀들한테 주식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이를 크다 보면 이제 1,500명이 넘거든요. 그게 다 국민들의 어떤 그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시대적 흐름상 상법 개정이 저는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주가 어제 중견 지주회사 그리고 증권주 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제 증권주 대부분 올랐고 그리고 이 지주회사 쪽도 코오롱을 필두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코오롱을 그 3월 달에 말씀드려가지고 네. 수익이 72% 건 다음에 이번에 또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한번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4월 달에도 우리가 코오롱을 들고 왔는데 코오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전형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으로서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거기 수혜주로서 증권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그동안에 거의 15년 동안 계속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주가 가는 그런 형상이 됐기 때문에 또 제가 누굽니까? 그런 종목들을 가장 먼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증권주 굉장히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이제 매물대를 뚫고 있는 증권주를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증권주 안에서 이사님의 탑픽은 또 어딜지 궁금한데 저희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가져와 줬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2분기 주요 임상 발표 기대감이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줬고요.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특히 네. 이번 주 말에 있을 암학회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지금 좀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생물보안법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주요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는 25일부터 30일입니다. AACR이죠. 그런데 미국 암학회 연구원 AACR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암학회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암학회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매우 활발하게 참여합니다. 특히 한미아품 같은 경우는 5개 품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한미약품이 예전에 2015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중에서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뭡니까 유한양행 또 렉나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고요. 렉나자 레이저 301에서 발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리가캠 바이오나 다른 많은 회사들이 지금 여기 참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과 엮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제 바이오 안에서 또 상한가 종목이 2종목이나 나왔고 네. 초록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어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학회가 임박했을 때 잘 가는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학회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좋은 성과를 학회 참석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그 참석하는 기업들은 몇 개월 전부터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가들은 그런 참석할 기업들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저점에 사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학회에서 발표할 때는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물론 거기서 기술 수출하는 건도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게 발생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학회에서 발표됐을 때는 그 기대감이 주가가 미리 올랐다. 그런 경우는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ABL 바이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4조나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게 미래에 실적으로 연결되니까 기술 수출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대응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사님이 가장 좀 주시하고 있는 쪽은 어딜지 궁금한데 네. 진단 쪽, 의료 AI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실적이 딱딱 찍히는 CDMO 쪽을 보는 게 좋을지 어떤 쪽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실적 발표할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실적 찍히는 CDMO도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제약바이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처럼 임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임상 결과가 이번 그 2분기 안에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3분기에 좋은 임상 실험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종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최근 연이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후속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유망 기업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성신양의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월 9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어제 잡아봤던 3차 목표가 13,500원 아주 가볍게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이 무려 9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신양해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윗꼬리를 달았다 이 말은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 윗꼬리를 달았죠. 그럼 윗꼬리를 달았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기 앞에 이게 다 매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 매물이죠. 제가 한번 가리키면은요. 이게 다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의 매물을 소화를 음봉으로 한 거예요. 아침에 올려놓고 다 팔아먹었죠. 왜 그럴까요? 3일 만에 여기서 샀다라면 3일 만에 그냥 80%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산 사람들은 팔았을 것이고 옛날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왔네 하고 팔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1200만 주가 넘었어요. 내가 보면 역대급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음봉이 이제 만약에 매집을 했다. 그러면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려가지고 또 제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계속 말씀을 8,000원 초반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은 4월 18일 날 또 다시 한번 푸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를 지정할 때는 주봉을 볼 필요 있어요. 주봉을. 저는 18,000원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크게 보면 18,000원 요 정도까지는 노린다. 왜 그러냐면 어제 거래량이 음봉이지만 주봉을 봤을 때는 윗꼬리를 달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무려 24,000원입니다. 즉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가 24,000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표가를 18,000원 제시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눌림목 상황을 좀 봐서 말씀을 그걸 대응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우선은 4차 목표가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아무래도 조심해 보는 게 좋다.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종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앞서 이슈에서 얘기했던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이사님의 탑픽을 꼽아보려고 하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사님 어느 기업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자, 오늘은 제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네. 리가캠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투자 포인트는 이제 ADC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ADC 관련 수출을 자 보시면 수출 성과입니다. 9,435억 또 2조 2,400억이죠. 굉장히 많은 수출을 거의 누적으로 9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모가 9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4조대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언젠가는 내가 임상을 성공한다면은 이거를 수령하고 또 그게 이제 판매가 됐을 때 판매 로열티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시가총액 4조 천대는 4조 천억대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얀센한테 수출했던 2조 2,400 요건데 요것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의 시장 규모가 9조가 넘습니다. 9조가 넘어요. 비소세폐암 그런 관련 부분인데 성공한다면 9조가 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로열티를 한 15% 책정했을 때 연간 한 5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대한 지금 현재 이거죠. LCB84 이 부분이 일상이 올해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말하기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상 이상에 들어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4월 달이기 때문에 상반기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 볼까요? 자, 자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더니, 자, ADC가 뭡니까? 안티바디 드럭,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자, 이게 항체에다가 항암 물질을 요게 결합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암세포에 해당되는 것을 표적으로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항암제 성과를 LCB39 요거를 요거는 새로운 신물질을 이번에 암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요겁니다. 수출 규모가 총 규모는 한 2조 3,500억이 되겠죠. 요것에 대한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임상 1상이 이제 좋게 마무리될 것이고 하반기는 임상 2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임상까지 다 끝나게 된다면 거기서 시장 차지하는 규모가 9조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널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정말 많은 이 메리트들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차트 통해서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 될 텐데 차트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자, 한번 그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런 종목을 보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는 거죠. 자,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해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했죠. A, B, C. 그리고 나서 60주 각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점을 찍고 드디어 요 자리를 20주를 지금 안착을 했거든요. 도지가 나왔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차트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가격 전략,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좋게 끝났잖아요. 네. 아침에 바로 들어가면 또 물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깔아서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11만 2,200원에서 11만 2,400원인데 그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좋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2만 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3만 원, 손절가는 8만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력 상품인 리가캠 바이오 우선 목표가는 12만 1,000원이었고요. 손절 라인은 8만 3,000원 제시해 줬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사님,
증권주 안에서 어느 기업 봐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예요? 제가 오늘 증권주는 이제 미래세 증권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도 들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나셔가지고 관세 때문에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들릴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투자 포인트를 볼까요? 자, 먼저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실적을 본다는 거.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5조 6,700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구저 증권사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보시.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어요. 단위가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을 보면은 8,690억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9천억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 만약에 미래세 증권이 미국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아마 12조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한국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매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PBR이 글쎄 0.4조? 0.37이에요.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좀 워런 버핏 그분도 아마 우리나라 증시를 올려고 노력할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딱 이번에 또 증권업종 차트가 그거를 내가 이거 먼저 증권업종 그래프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증권업종 차트가 네. 야, 이런 그래프는 정말 우리 아마 시청자님들이 행운일 거예요. 제가 증권업종 그래프를 먼저 보고 요거를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 차트가 있어요. 네. 자, 요거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게 그래프인데,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2005년 때 우리 증시가 700 근처에서 2000을 갈 때 요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죠. 네. 20개월, 60개월, 120개월 수렴하니까 급등을 했어요. 그때 코스피가 725에서 2000을 갔단 말이죠. 수렴했네요. 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네. 여기 형태의 삼각형 수렴대를 만들었죠. 자, 이번에도 오랜 동안 10년 동안 수렴대를 만들었어요. 수렴을 했죠. 근데 상법 개정을 한답니다. 후보는 5,000포인트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도 수렴을 했죠. 자, 그래서 장기간 이런 사이클이 또 나왔고요. 네. 자, 이번에 분기봉을 보면, 자, 분기봉을 보더라도, 분기봉이 완전히 수렴을 했네요. 여기서 뭉쳐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대단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권업종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게 대입해서 우리 대우증권 어떻게 나오나. 짧은 기간에 아까 제가 준비한 자료, 대우증권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왔다 갔다 좀 합니다. 대우증권 자료, 준비한 자료를 한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인도 시장으로 진출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인도 시장에서 쉐칸 증권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인수를 했는데 10위권인데 계좌가 500만 개가 지금 계산했습니다.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고, 요즘에 증권사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넥스트 트레이드를 도입해서 거래량이 많으니까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한번 네, 알려주세요. 가격 전략 대우증권 보면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 계속 증권주는 미국 눈치 안 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매수가 범위는 9,950원에서 9,970원, 1차 목표가는 1,65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여파 속에서도 증권주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1,650원, 그리고 손절 라인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어디서 들어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오늘은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아침 8시 이제 MBN 골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성신양해를 8,000원 초반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제가 저가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장중에 좋은 종목을 매수 포인트 가격을 알고자 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뜨시면, 글자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종목을 장중에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양해 지금 무려 98%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미리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